자꾸 이렇게 풀백들이 왜 이렇게 자꾸 전진 배치하고 너무 안쪽으로 전진. 들어가고 이게 조금 변화를 주면 조심스럽게 경기 어차피 전방 압박은 맞고 그거는 계속해서 맞고 그죠? 라인 올리는 거 맞았잖아요. 대신 이 뒤에 라인들은 좀 진을 좀 치고 있으면서 상황을 좀 보면서 나올 필요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러는 거예요. 특히나 그러니까 김민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하죠. 아 어떻게 그 나폴리 떨어진 거 보셨습니까? 네, 보고 왔죠. 오늘 새벽에. 네. 아 밀란하고 경기했는데 와 일단 뭐 밀란 수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직 자체가 원체 좋고 그럼요. 네. 공수 밸런스가 좋고 네. 그래도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이요? 네. AC 밀란이 잘했고 네. 나폴리가 못했다. 절묘한데 우리 페노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피올리 감독의 나폴리 맞춤 전술 아하. 완벽했다. 아하. 예를 들면 후비차를 봉쇄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베나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려서 로보트카 1대1 마킹 시킨다든가. 1차전과 똑같이.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이 피올리가 준비를 너무 잘했구나. 그럼 스팔레티는 못했다는 얘기네요? 약간 플랜 A를 너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 조추첨이 됐을 때 한편으로는 그래도 AC 밀란을 만났으니까 다른 강팀 만나는 것보다 낫다. 한편으로는 워낙에 잘 아니까 이거 오히려 공략당할 수도 있겠다. 이거였는데 스팔레티가 그거에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플랜 A를 계속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스팔레티가 4-3-3으로 이거를 계속 좀 썼고 로테이션을 좀 안 돌렸고 이런 것도 그쵸. 영향을 미쳤겠죠. 네, 실제로? 뭐 첫 번째 전 보니까 로테이션을 못 돌렸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 아까 현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플랜 A인데 근데 이게 보면 플랜 A지만 플랜 B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4-3-3에서 여기서 질린스키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채우면 또 어떻게 보면 4-4이거든요. 이게 이제 0.5 그쵸. 플랜 A하고 B하고 그 사이 0.5잖아요. 그죠? 아 나 축구 전술에서 점어 나올 줄 몰랐다. 근데 이제 경기 때 보면은 질린스키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채워버리면 4-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프 정도? 한 0.5 정도? 이렇게 플랜 A하고 B 중간. 근데 뭐 결국은 너무 한 가지만 상대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전술을 계속 들고 나가니 또 거의 어떻게 보면 선수 변화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읽혔던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의 전술만 썼다.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이번 경기에 이제 이런 거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징계로 빠졌을 때 김민재, 안기사는 이제 빠졌고 시메온의 부상으로 또 빠졌고 오시멘 돌아왔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흡입차에 거의 뭐 독박 축구가 되니까 상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렸으면 어땠을까. 이게 스팔레티 감독이 과거부터 계속 그랬던 경향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로마 시절에도 인터밀란하고 우승 경쟁하다가 미끄러졌던 기억도 있고 사실은 뭐 당장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가 초반 한 15경기인가를 계속 막 이기면서 분위기가 좋다가 그 이후로 갑자기 꺾였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스팔레티가 이제 이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게 기간이 길었지만 잘 나가는 기간이 너무 길었지만 조금 플랜 A 또 쓰는 선수만 쓰다가 후반 막판 시즌 막판에 좀 무너지는 경향이 늘 있어 왔던 거.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게 터져버린 거죠. 뭐 이제 한간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스팔레티가 3월 이후로 굉장히 다운돼 버리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면 벚꽃 피기 시작하면 꺾인다. 꺾여버려요. 그 본인도 그걸 좀 인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테이션의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고 또한 이런 부상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활동량을 많이 갖고 하고 데미지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부상이 찾아오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또 느낌은 가난한보다는 어쩔 수 없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뎁스가 더 만약에 두꺼웠다면 어제 안기사가 못 나왔을 때 은돈벨레가 아니라 수비를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나왔다면 그러면 레앙을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뭐 엘마스 뭐 누가 나오든 맞다 엘마스 써야 된다 그랬네. 엘마스라고 저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왜 그랬었냐면 이제 은돈벨레가 굉장히 뭐 탈압박을 할 수 있고 좀 뭐 이 중원에서 좀 차이를 낼 수 있는 선수는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신선하진 않아요. 활동량이 있는 거 보면 프레시하지 않아요. 뛰는 양을 보면 뛰는 게 신선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더라면 제가 그때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엘마스를 놓고 좀 더 많은 활동량을 갖고 가면서 좀 공수면으로 좀 안정적인 감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크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팔레티는 굳이 생각해 보자면 이제 오시멘 복귀하고 이렇게 하니까 앞쪽에서 공격적으로 막 올라올 테니 탈압박해서 패스 같은 걸로 좀 넣어줘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밀란이 완전히 내려서 가지고 밀집 수비하다가 레앙 통해서 빵 치는데 와 여기서 은돈벨레 쫓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레앙은 공을 갖고 뛰는데 그러면 공 없이 뛰면 조금 붙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아니면 뒤로 가서 옷을 잡더니 발을 걸든지 잡아야죠. 왜 카드 하나 바꾸든지 뭘 그걸 왜 그냥 계속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어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한다는 거죠. 네. 이런 걸 보고 아. 팬들이 볼 때는 그렇죠. 아니 저걸 왜 저렇게 뒤에서 그냥 설렁설렁 따라가냐는 거야. 그죠. 저도 그거 보면서 느낌이 벌써 여기서 카운터가 나가는데 이건 찬스 주겠다 맞아요. 골인 거예요. 음. 얘는 지금 계속 설렁설렁 따라가. 설렁설렁 간 건 아니겠죠. 아 근데 열심히 뛰었겠죠 뒷다리. 저는 이제 그래서 은돔벨레를 여기다가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큰 경기의 차이를 내주니 말 그대로 잡아당기든 뒷다리에 걸어서 퇴장을 받지는 않죠. 그죠? 왜냐하면 뒤에 수비수들이 있으니까. 네, 어차피 경고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정도까지는 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깔까요? 운동을 왜 버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또 한 가지 또 이제 어떤 거냐 양쪽에 밀란하고 저기 나폴리를 보니까 테오, 로렌초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테오 자체가 그날 경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직선적이 나오는 선수잖아요. 네. 근데 지키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지켰죠. 반대로 로렌초 자체가 어디에 있었냔 말이죠.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으니까 아. 이게 상대가 분명히 AC 밀란은 이걸 노렸던 거거든요. 양쪽 측면 딱한 방. 백들이 안쪽으로 좁혀서 그죠? 많이 활동량을 갖고 가고 경기를 하니 이거 한 방이었거든요. 못 따라가는 것도 못 따라간 거지만 뭐 이 선수를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너무 높은 위치에 와 있었던 거. 또한 여기가 내가 볼 때는 헐겁잖아요. 솔직히 라흐만이 주황제주. 주황제주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제가 볼 때 탈이 나서 그냥 그 한 방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 차이가 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AC 밀란 말 그대로 챔스 8강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쿼드 그런 전술을 맞춤 전략을 가지고 나왔던 거. 또 팀의 전통으로 놓고 보면은 챔피언스리그의 최다 우승에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치. 이런 팀이잖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도 지금 4강에 진출한 팀들을 놓고 보면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무섭구나. 맞아요.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이럴 때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거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AC 밀란이 리그에서도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썩 좋지는 않은데 나폴리만 만나면 최근에 되게 잘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 중요한 경기에서 AC 밀란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거다. 그래서 피올리를 얘기한 그렇죠. 거고. 그래서 피올리가 이번 경기 정말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포인트들도 사실은 너무 이 나폴리의 저술적인 패턴과 디로렌츠 중앙으로 오고 뭐 후이 중앙으로 오고 이런 게 너무 명확하고 맨날 하는 거니까 그렇지. AC 밀란이 약간 준비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상대가 완전히 보이는 패를 갖고 나온 거고. 그렇죠. 피올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했던 거다. 저는 이제 어쨌든 한 골차 싸움이었는데 네. 자꾸 이렇게 풀백들이 왜 이렇게 자꾸 전진 배치하고 너무 안쪽으로 전진- 들어가고 이게 조금 변화를 주면 조심스럽게 경기 어차피 전방 압박은 맞고 그거는 계속해서 맞고 그죠? 라인 올리는 거 맞았잖아요. 대신 이 뒤 라인들은 좀 진을 좀 치고 있으면서 상황을 좀 보면서 나올 필요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러는 거예요. 특히나 그러니까 김민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주황제주스와 라흐만이면은 속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했을 텐데 그쵸. 양쪽 풀백이 동시에 후이와 로렌초가 다시 올라와 버리니까 그럼 발 느린 여기 2명 센터백 남는 거고 운돈벨레 수비가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로버트카도 전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로렌초 올라오면 후이가 어쨌든 속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 지켜주 밸런스를 잡아주고 여기서 후이가 올라오면 로렌초 이렇게 여기서 잡아주면 그렇죠. 네. 비대칭 하는데 그렇게만 좀 해줬어도 음. 좀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